이제 어렸을 때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는 조금 살았던 것 같은데, IMF가 오면서부터 고등학교 등록금을 못 냈던 적도 많았고, 이제 등록금 재촉을 하면 창피해서 또 뛰쳐나갔던 적도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면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를 안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 병간호를 이제 집중을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고, 그래서 빚이라도 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노가다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군대 딱 전역하고 나왔는데도 우리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내가 학력은 고졸인데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내 몸을 계속 갈아 넣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매니저 일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20몇 잔을 하루에 마셨던 것 같아요. 36시간도 운전도 해보고. 근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 모이는 돈은 또 없더라고요. 항상 내 통장 잔고를 보면 계속 밑바닥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고 싶었던 게, 제가 한국에서 돈 500만 원을 벌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건 답이 없겠다. 내가 월 1000을 벌면 내가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못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기회를 한번 찾아가보자 해서 원래 호주 워킹 비자를 끊고 필리핀에 어학연수 겸 여행 겸 해서 간 건데,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났죠. 한 달 반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현지인들 친구들을 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점 밖에 있는 길거리였는데 이제 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깨동무 저는 한 줄 알고 처음에 칼을 못 봤어요. 내 친구라고 오해해서 어깨동무를 한 줄 알고 이걸 치우려고 보니까 칼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강도구나 해서 이제 지갑을 먼저 쓱 줬는데, 중과 동시에 보니까 칼이 또 들어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칼을 잡고, 그때는 목숨을 건 거죠. 계속 싸움을 하게 됐고, 거기서 저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눕혀져 있으니 총을 꺼내더라고요. 다행히 총은 피하게 됐는데 스친 거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도망은 가더라고요. 원래 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사관은 도와줄 의향이 없다. 그냥 알아서 필리핀에서 받으시고 귀국하셔라. 2박 3일 동안 그 상태 그대로 호텔에 있었죠. 근데 이제 다행히 대한항공에서 기장분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대한민국에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술을 계속 이제 진행을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먹고 살 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나쁜 생각이랑 그런 게 공존을 하더라고요. 내 친구는 뭐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얼마를 벌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오히려 병원비로 몇 천만 원씩 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차라리 그냥 한번 다 내려놔 보자,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지금도 팔이 약간은 불편해서 장애가 남으면 장애가 몇 프로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다행히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수령을 했었거든요. 이걸 함부로 솔직히 사용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식에다 투자하는 거는 조금 불안했었고, 차라리 그럼 아파트 같은 걸로 해서 월세를 조금 나서 그 한 75만 원 정도 받으면 내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하고 상담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죠. 어머니 식당을 도와주면서 아파트도 인테리어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셀프로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취직을 조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 미화원이었는데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 연봉이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4천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했으면 4천 정도면 이제 중산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3년을 하면서도 연봉 5천을 찍었었는데 내 생활은 그대로인 거죠. 중형차 끌고 몇천 원 더 비싼 밥 먹고 데이트하면 이게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못 벌었을 때는 이 돈 버는 사람들이 마냥 부러웠었는데, 이제 막상 벌게 되니 그만큼 제가 기대했던 만큼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돼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하게 된 게 25살 정도부터 경매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차마 두려워서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한 10몇 권을 사서 계속 읽었거든요. 정년이 보장돼 있는 직업이다 보니 내가 실패를 해도 몇 천만 원 더
벌어서 이제 충당하면 되지 않나 이제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첫 낙찰을 받은 다음부터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9채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를 받은 건 아니에요. 빌라로 월세 세팅을 하니 월세 한 400 정도가 순수입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이제 경제관념들이 아예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부자라는 건 아닌데 이제 가난을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첫 걸음마를 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것 같아서 설레이기도 하고, 이걸 조금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같이 가난했던 사람도 아직까지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은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기회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도 또 다시 도전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 직장이 평생 나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 그걸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